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나. 저는 미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내용들을 좀 할 건데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경력직으로 뽑혀서 온 거긴 하지만 뉴널스 베이스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그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총 5일을 했어요. 그 중에 2일은 전산이었어요. 그리고 뭐 글루코미터라든지 그런 바코드에 검체 바코드를 붙이는 거 등을 배웠고, 뭐 중간중간에 뭐 코드 블루, 뭐 코드 레드, 실버, 그레이, 옐로우, 하트, 코드 맷, 스트로크 뭐 이런 게 엄청 뭐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사실 뭐 그런 게 뭐 업무에 도움은 되긴 하는데 이 5일이라는 시간이 좀 많이 짧고,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업무에는 다 이제 직접 쓸 수 있는 일들이어가지고 효율적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WBT라고 웹 베이스드 트레이닝을 거의 후반 이틀에 했거든요. 그 에픽이라고 전산 만지는 건 정말 조금 배웠고, 그 WBT를 알아서 간호사들이 앉아서 한 70개, 100개의 강의를 쭉 그냥 파워포인트 넘기면서 시험 문제 푸는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업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동안의 합숙 훈련을 하고 2주 동안 집합 교육을 하고 하는 등 이제 신규 간호사한테 금전적으로 되게 투자하는 게 되게 굉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파란피만 수혈하는 그런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거를 이제 신규 선생님들한테 입히는 그거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은 네, 느낌이 그 들죠. 기업 문화에 녹아들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업무와 그렇게 직결되지 않는 시간들이었고, 뭐 예를 들어 뭐 책을 골라서 읽고, 뭐 독후감 쓰고, 수업 듣고, 뭐 긍정적 마인드에 대해서 그런 수업을 듣고, 연극도 뭐 하고 동기랑 친해지고, 감동을 좀 짜내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영상 편지 이런 것도 띄워주고, 대신 병원에서 돈은 되게 많이 들였어요. 막 밥도 맛있게 주고, 2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려면은 돈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정말로 이게 업무에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신 2주 동안은 또 집합교육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부서별로 나눠서 뭐 병동 가는 사람들은 병동 사람들끼리, 뭐 ICU 가는 사람들끼리는 또 ICU끼리 해서 묶어놓고, 뭐 병동에서 필수적인 기본 스킬들 있죠. 뭐 수혈하기, 뭐 투약하는 방법 등등 그런 거를 좀 시뮬레이션하고 수업 듣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건 좀 되게 유용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의 수업들은 여기서는 배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이직이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경력 간호사로 와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지만, 또 이제 들어보면 그냥 new grad, 그냥 신규 간호사들도 저희랑 비슷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미국에서 신규 간호사로서 이 정도 수업 듣고 이 정도 교육받고 업무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좀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킵이랑 나이트킵이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이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기준으로 나눠지고, 시프트가 한국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데이킵이면 쭉 데이만 하는 거고, 나이트킵이면 쭉 나이트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첫 OT 날, 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데이킵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나이트킵인 거를 이제 첫날 알아서 급하게 암막 커튼을 샀죠. 네. 그리고 뭐 요청을 하면은 중간에 이제 시프트를 바꿀 수는 있고, 저도 지금 나이트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곧 나이트킵이 될 거긴 한데, 어쨌든 처음에 계약 자체를 이제 나이트로 하고 들어오는 그런 계약 트래블 너스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프리셉터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 뉴 널스라고 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6주 정도 프리셉터 트레이닝 기간을 주고요. 부서마다 또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주를 먼저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2주 연장 요청을 더 했어요.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연장 요청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져서 총 저는 9주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왜 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데이를 2주 동안 했고 그리고 나이트를 4주를 했고 처음엔 이제 나이트를 3주 해보라 그래서 한 달은 해봐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6주가 된 거였고 뭐 사실 저한테는 더 연장할래 이런 말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좀 토탈 6주. 근데 만약에 아무리 뭐 9주라고 해도 이게 주수가 좀 길어도 3일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9 곱하기 3하면 27. 27일 정도예요. 뭐 시간은 좀 더 길 수 있겠죠. 12시간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저 때 일반 병동은 4주였는데 요즘은 6주로 바뀌었다고는 하고 중증 환자실 있는 병동은 또 6주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ICU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이제 2달 했고 2 프리셉터 쌤한테 이제 받았었던 거고 저희도 푸셋이 2명이긴 했어요.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는 풀베드다 그러면 6명 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12명을 받죠.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 한국에서 12명 그대로 받고 여기 미국에서는 풀베드 6명 그대로 봐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트레이닝 팀을 좀 일정 기간 줄여서 보게 하자고 한국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퇴사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는 그 신규들이 트레이닝 기간에는 6명으로 아예 줄여서 보다가 점점 늘려가고 그렇게는 했었어요. ICU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1대2였고 정말 너무 헤비하다 싶으면 1대1 보긴 했었는데 사실 저는 미국 ICU는 무조건 1대1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왔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 병원은 1대2이고요. 근데 특이하게 뭐 CRRT를 한다, 뭐 에크모 환자다, 이런 뭐 저체온요법을 한다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 무조건 1대1인데 한국에서는 쌍 CRRT도 보고 에크모 보면서 다른 환자 보고 이게 당연한데 여기는 그런 거는 1대1인데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서 간호사 부족하니까 1대3까지도 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좀 여기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어사인 같은 경우에 일반 병동에서 저가 있던 부서는 이게 동선으로 끊어줬거든요. 그 어사인은. 그래서 동선이 되게 효율적으로 그냥 앞방, 뒷방, 중간방 이런 식으로 했고 근데 또 다른 층은 근데 또 그거를 중증도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동선이 되게 후졌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동선이 크레이지입니다. 크레이지 동선. 그냥 중증도에 따라서 나눴다고 하는데 모두가 중하고요. 그리고 정말 엔드 투 엔드라고 하나? 진짜 그러니까 홀웨이를 정말 끝에서 끝을 다 달리고 Michelle, you have patients all over. 그러면 yeah. 그래서 동선이 미쳤습니다. ICU도 심지어 그래요. 이제 다 개인실이니까 병동도 그렇고 그냥 개인 방이니까 이 환자랑 이 환자 봐 이러면은 거의 무슨 끝과 끝. 네, 모든 병실이 1인실이고 근데 ICU가 1인실인 것도 너무 특이하고 한눈에 환자들이 다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뭐 한국에서 도미토리 6명 있던 그런 방 절대 없고요. 2명도 없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심지어 응급실도 1인실이라고 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럭키하게도 한국인 선생님을 만났어요. 프리셉터 선생님으로. 하고 2년 근무를 하신 한국인 선생님이셨고 처음에 저는 이제 하이를 먼저 했어요. 혹시 이제 영어를 쓸지 한국말을 쓸지 몰라가지고 근데 먼저 그쪽에서 이제 안녕하세요 해주셔서 저는 이제 한국어로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그 환자들 앞에서 이제 영어로 베드사이드 매너 배우고 하지만 배울 때 뭐 약물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배웠기 때문에 언어적 장벽이 없이 모든 거를 잘 배울 수 있었고 본인의 프리셉티다라는 마인드로 되게 끼어서 잘 챙겨주고 잘 가르쳐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엄청 노력하셨고요. 그리고 뭐 다행히 막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도 구박하지 않고 네, 잘 알려주셨습니다. 한 2번 정도 프리셉터가 바뀐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갑자기 뭐 코비드 병동으로 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 당했다고 하면 해퍼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동으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저는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고 다른 이제 외국인 간호사들한테 이제 저를 맡겼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정말 너무 진땀 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방치제. 방치.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셉터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데이 2주 동안에는 2번 바뀌고 나이트 4주 동안에 거의 5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엔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해주시는 에듀케이터라고 따로 있는데 그 에듀케이터 선생님이 좀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 동안에 거의 대부분 배우고 이제 나이트로 넘어왔을 때 얘 데이 때 다 배웠겠지 이런 마인드였는지 아니면 원래 교육 방식이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일단 너 해보고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 모르면 물어봐, 이게 다였어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뭐 물품 같은 것도 다 바뀌고 사실 나이트 넘어와서도 이제 플로우가 다른데 이런 것들을 나이트는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해봐 이런 식으로 4주 동안 다 지나가서 그냥 독립을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 간호사들 따라다닐 때는 따라다니면서 배웠다기보다는 나는 몇 호 볼 테니까 너는 몇 호 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끝이었어요. 그래갖고 좀 되게 많이 당황스럽고 한국에서는 프리셉티를 딸이라고 할 정도로 뭐 좀 약간 책임감을 가르치고 내 딸 뭐 이런 식으로 좀 챙기고 좀 빡세게 가르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교육자로서의 책임이 좀 강해가지고 또 그만큼 좀 태움이 뭐 있기도 했었어요. 뭐 제가 태움을 당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또 이렇게 프리셉터한테 태움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일단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정말 이게 제일 강해서 사실 뭐 태움을 당할 건덕지조차 없어요. 한국에서는 약간 간호사가 그냥 1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바닥부터 이렇게 키워준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도제식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엄하게 훈육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채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규 간호사가 내가 가르친 신규 간호사가 잘못하거나 에러를 치면은 이게 프리셉터의 잘못이 되는 이렇게 프리셉터 탓을 너 엄마 누구니 이렇게 되는 그게 주변에서 너 누구한테 배웠니? 이러면은 약간 그러면 만약에 그 얘기를 들은 프리셉터의 경우에는 내가 가르친 애가 저렇게 욕을 먹네? 라면서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죠.